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해준 국내 브로커 조직이 검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난민 관련 국내 뉴스는 이렇게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우린 난민을 대체로 잠재적 테러리스트,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죠. 난민 지회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게 1951년이고 우리가 뒤늦게 126개 조인국 중 하나가 된 것도 이미 1993년이지만 그동안 인정된 난민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받아들인 난민 총합이 100명이 안 되고 그나마 가족 재결합을 제외하면 60여 명. 참혹한 내전을 겪은 시리아는 1명입니다. 독일이 작년 한 해 수용한 난민이 28만 명. 스페인이 작년 17,000명 난민 수용을 약속했다. 실제 1,100명에 그치자 올해 초 우리 집이 당신들의 집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바르셀로나에서만 30만 명이 시위를 했죠.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라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독일이 시리아에 빚진 게 있는가? 오히려 시리아는 6.25 때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국가입니다. 빚은 우리가 있죠. 그럼 돈 때문인가? 우리 경제가 독일의 28만 분의 1은 아니잖아요. 스페인보다 우리 GDP, GNI가 더 앞섭니다. 그렇다고 지리적 문제인가? 우리 인접국 난민도 우리는 잘 안 받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도 세계 일부라는 연대의식 자체를 배우지 못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여전히 약소, 변방국이라 여기는 왜소한 자의식 때문인가? 나만 살면 된다는 정글 자본주의의 당연한 결과인가? 뉴스공장은 앞으로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리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자, 오늘은 바빠요. 네, 빨리빨리 뉴스가 해보죠. 많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네, 청와대가 또 박근혜 정부 문건 발견했습니다. 어제 500건 추가로 나와서 공개했습니다. 또?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예, 청와대발 단독 특종입니다. 그 왜 중세 배경 영화를 보면 성지하에 감옥이 있잖아요. 그걸 던전이라고 하거든요. 예. 영화나 게임 보면 거기서 뭐가 끊임없이 나와요. 예. 던전 청와대. 예. 그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내용들을 좀 일부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 육성 방안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7월 달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생 청년 보수 단체들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주라는 거네요. 네, 보수 세력 지원하라는 거죠. 보수 세력, 있는 보수 세력을 지원하라라기보다는 뭘 단체를 새로 계속 만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이게 사실은. 예. 그리고 그 대통령 시정연설 때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시정연설 때 박수부대가 동원됐다. 네, 2015년 10월 달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시정연설 때 박수부대가 동원된 건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했었던 그 박수부대의 청년 무슨 센터들 뭐 무슨 세상. 네, 2015년 10월 달 그때 시정연설 할 때요. 한국자유총연맹뿐만이 아니라 청년 리더 양성센터,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런 인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돈 주고 만들어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동원하고 나중에 태극기 집회에 예, 이런 단체들이 또 이름을 올리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런 단체들이 또 끊임없이 진보적인 활동들 혹은 인사들 단체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또 검찰은 바로 수사를 해요. 네, 굉장히 괴롭히죠. 재빠르게 수사했습니다. 예. 그런 거죠. 예. 돈 주고 만들어서 박수부대로 쓰고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반대 세력을 고소고발하게. 검찰에 고소고발되면 아무리 작은 사안도 결국 무죄가 날 사안도 시간 돈을 계속 뺏기거든요. 예. 그런 걸 한 겁니다. 청와대가. 그런 짐작들, 보도들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문건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또 뭐가 나왔어요? 네, 카카오톡 검색에 자동 연관 검색어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문건도 있었는데요.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서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까 좌편향적 자동 검색. 네,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샵 제가
카카오를 안 해가지고. 네. 카카오톡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창에 보면 샵 표시가 있습니다. 네. 그걸 누르면 자동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요. 포탈처럼. 예. 그것이 일종의 좌편향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박근혜 정부는 판단한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나 보죠. 카톡을 쓰는데 샵을 눌렀더니 정부 비판적인 연관 검색어가 떠서. 예, 공장장 이름 같은 것들이 이제 쓰여 있지 않았을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면 자동으로 뜨는 건데. 그렇죠. 아니, 이 정부를 비판하는 검색어 뜨면 안 되지.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검색어를 조작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향후 포탈 검색어 이거 한번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포털 관련 내용도 있는데요.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이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 환류 제도와 추진 검토, 일종의 포털을 손보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예. 얼마나 그걸 마음대로 하고 싶었겠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개입한 적이 없는가 과연 따져볼 일입니다. 모든 언론은 언론사를 개입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언론사들은 기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자들은 체질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개입하고 시키는 걸 싫어해요. 근데 끊임없이 이제 언론에 개입하고 오도하고 언론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협조받으라고 하잖아요. 포털은 그냥 사기업입니다. 일개. 포털은 그냥 회사예요. 그냥 회사. 포털에 언론사들의 기사가 뜬다고 해서 포털을 언론사처럼 미디어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실제 그 기능도 하고요. 근데 포털은 그걸 납품받아서 그냥 배급하는 그냥 일개 사기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더 쉽겠는가 개입이. 그 점을 저는 주목해서.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나죠. 예. 그래서 영향력이 훨씬 커졌으니까요. 요새는 카카오톡 한 달에 4만 2천만 명 쓸 정도로 아주 크다라고 합니다. 4,200만 명이겠죠. 아, 예, 죄송합니다. 4,200만 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포털은 그냥 일개 회사예요. 공공기관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개 대기업도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요. 포털에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었다면 과연 안 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실제 그런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요.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볼 필요가 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문서가 많이 나왔네요. 예,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좀 보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삼성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내용인데 문건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관한 것이 있고요. 또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네요. 지금 소위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삼성 관련해서 주고받은 거. 그러니까 최순실 정유라에게 지원을 하고 삼성에게 뭘 해줬냐 대가로. 여기 다 나오네요. 다 나와. 그러니까 그렇죠. 예.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은 자기들도 대기업을 지원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삼성으로 특정할 수 있는 워딩으로 보입니다. 삼성이잖아요. 네, 하지만 여긴 대기업이라고 써놨는데요. 네. 당시 시점이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건이 굉장히 논란이 되던 삼성이라는 때였습니다. 단어를 썼을 뿐, 예, 삼성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문서가 나왔으니까, 예, 삼성을 지원한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외부 전문가들을 잘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은 그 국민연금 그것도 문제가 됐었죠. 국민연금이 이런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섭을 하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이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부 전문가들은 반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철회해버렸죠. 그렇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간부들로 구성된 투자위원회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란 말은 반대 의견을 배제하라는 얘기고 문제가 된 게 다 여기 있네요. 예. 빨리 증거를 제출해야 되겠네요. 자, 이게 참네. 득템 정도도 아니고 이게 뭐 신받다 뭐 이런 수준으로
캐고 있어요. 채굴을 하고 있다. 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또 있습니까, 내용이? 네, 또 있는데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 이것도 문제가 됐었죠. 예. 예,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수당 사업 추진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직권 취소해서 도입 한 달 만에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가 안 하는 복지 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중앙정부는 뭐 하냐 소리를 들을까 봐 지자체에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의 지명도나 혹은 인기도가 올라갈까 봐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요. 지자체가 하면 중앙정부가 더 격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거나. 근데 이 복지에 관심 없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안 하는데 니들만 하면 우리가 안 하는 거 들키잖아. 이거거든요, 심보가. 그래서 쟤들도 못하게 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지시했다는 거고요. 서울시 저거 못하게 하라고.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 또 그런 게 나왔고. 자,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의 검사 수를 늘렸습니다. 모두 8명으로요. 일선 검찰청 특수부 2개 부서를 합친 규모입니다. 늘려야 되겠네요. 이거 수천 건이 나오니까. 문건 관련 뉴스가 많네요. 또 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최순실 씨 쪽 입장도 나왔습니다. 어제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에서 한 말인데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이 시도 때도 없이 증거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피고가 힘들까 봐 있는 증거를 안 내놓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 그리고 방어권 방어하라고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피고인 방어를 위해서 변호사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힘들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증거를 이렇게 많이 내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당연히 증거가 있으면 추가 제출해야죠. 피고가 힘들까 봐 있는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였고요. 자, 한 2분 내에 저희가 오늘 게스트가 많기 때문에 2분 내에 제목 싹 스크린 하면서 지나가죠. 예, 그러시죠.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과 국가보훈청은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국민안전처가 없어졌습니다. 소방청이 독립해가지고 외청이 됐죠. 네. 경호실은 격하됐고요. 낮은 경호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나온 거죠. 소방청 독립된 사안은 사실 한번 따로 다룰 만한 일이어서 저희가 조만간 인터뷰를 발의한 이재정 의원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방산비리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성룡 항공우주산업 대표, 그러니까 카이 대표가요,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에게 거액의 정치 후원금 냈다고 경향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네, 방산비리 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하고 잘하지 않냐라고 말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비리가 내부 횡령 비리가 10억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표가 됐지 했더니 뭐 이런저런 뒷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사임했습니다. 대표이사에서는요. 그리고 또 검찰은 하 사장의 측근인 사임방, 속칭 사임방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임원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환 조사 해야 되겠죠. 예. 또. 네, 감사원은 FX 사업의 감사 기간을 한 차례 또 연장했습니다.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연장했고요. 애초에 20일 예정돼 있었던 감사를 100일 넘겼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차세대 사업.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감사를 제대로 하자면 잠수할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예. 이게 10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이라 뭔가 돈이 100억대가 새도 잘 보이지도 않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몇백억씩 샜겠죠. 그리고 그 새는 곳이 다 국내도 있지만 해외도 많아요. 해외로 돈이 나가는 사안까지 체크하려면 감사 기간이 길어지겠죠. 예. 하나 정도 더 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요구하면서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냈습니다.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인데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등 조사하기로 한 현안조사위원장이었는데요. 이번에 사표를 낸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허위 난민 신청을 대행해준 국내
브로커 조직이 검찰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난민 관련 국내 뉴스는 이렇게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우린 난민을 대체로 잠재적 테러리스트,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죠. 난민 지회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게 1951년이고 우리가 뒤늦게 126개 조인국 중 하나가 된 것도 이미 1993년이지만 그동안 인정된 난민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받아들인 난민 총합이 100명이 안 되고 그나마 가족 재결합을 제외하면 60여 명. 참혹한 내전을 겪은 시리아는 1명입니다. 독일이 작년 한 해 수용한 난민이 28만 명. 스페인이 작년 17,000명 난민 수용을 약속했다 실제 1,100명에 그치자 올해 초 우리 집이 당신들의 집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바르셀로나에서만 30만 명이 시위를 했죠. 더 해가지고 반대 세력을 고소고발하게 검찰에 고소고발되면 아무리 작은 사안도 결국 무죄가 날 사안도 시간 돈을 계속 뺏기거든요. 그런 걸 한 겁니다. 청와대가. 그런 짐작들, 보도들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문건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또 뭐가 나왔어요? 네, 카카오톡 검색에 자동 연관 검색어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문건도 있었는데요.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라는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서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까 좌편향적 자동 검색. 네,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샵 제가 카카오를 안 해가지고. 네, 카카오톡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창에 보면 샵 표시가 있습니다. 네. 그걸 누르면 자동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요. 포탈처럼. 예, 그것이 일종의 좌편향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박근혜 정부는 판단한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나 보죠. 카톡을 쓰는데 샵을 눌렀더니 정부 비판적인 연관 검색어가 떠서 예, 공장장 이름 같은 것들이 이제 쓰여 있지 않았을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면 자동으로 뜨는 건데 이게 사실은. 예. 그리고 그 대통령 시정연설 때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시정연설 때 박수부대가 동원됐다. 네, 2015년 10월 달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시정연설 때 박수부대가 동원된 건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했었던 그 박수부대의 청년 무슨 센터들 뭐 무슨 세상. 네, 2015년 10월 달 그때 시정연설 할 때요. 한국자유총연맹뿐만이 아니라 청년 리더 양성센터,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런 인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돈 주고 만들어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동원하고 나중에 태극기 집회에 이런 단체들이 또 이름을 올리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런 단체들이 또 끊임없이 진보적인 활동들 혹은 인사들 단체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또 검찰은 바로 수사를 해요. 네, 굉장히 괴롭히죠. 재빠르게 수사했습니다. 네. 그런 거죠. 예. 돈 주고 만들어서 박수부대로 쓰고 그 사람들을 시켜 많은 난민을 수용하라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독일이 시리아에 빚진 게 있는가? 오히려 시리아는 6.25 때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국가입니다. 빚은 우리가 있죠. 그럼 돈 때문인가? 우리 경제가 독일의 28만 분의 1은 아니잖아요. 스페인보다 우리 GDP, GNI가 더 앞섭니다. 그렇다고 지리적 문제인가? 우리 인접국 난민도 우리는 잘 안 받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도 세계 일부라는 연례식 자체를 배우지 못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여전히 약소 변방국이라 여기는 왜소한 자의식 때문인가? 나만 살면 된다는 정글 자본주의의 당연한 결과인가? 뉴스공장은 앞으로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리고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자, 오늘은 바빠요. 네, 빨리빨리 뉴스가 해보죠. 많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네, 청와대가 또 박근혜 정부 문건 발견했습니다. 어제 500건 추가로 나와서 공개했습니다. 또.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예, 청와대발 단독 특종입니다. 그 왜 중세 배경의 영화를 보면 성지하에 감옥이 있잖아요. 그걸 던전이라고 하거든요. 예. 영화나 게임 보면 거기서 뭐가 끊임없이 나와요. 예. 던전 청와대. 예. 그렇게 불러야 되겠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내용들을 좀 일부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수 농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 세력 육성 방안,
것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7월달 이병기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생 청년보수 단체들에 대한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주라는 거네요. 네, 보수 세력 지원하라는 거죠. 보수 세력, 있는 보수 세력을 지원하라라기보다는 뭘 단체를 새로 계속 만들라는 거예요. 돈 주고 이게.